며칠째 여러 번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를 탔던 주민이 아파트 통로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도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KBC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 방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으앙 비명소리 들리고 쿵 소리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정 씨는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고 했지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통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려. 자연스럽게 되게 하죠. 근데 자연스럽게 뒤로 올라오면서 문은 열렸는데 이 사람이 배 뒤에는 훅 꺼지니까 밑에 떨어진 것이.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이미 4월 전부터 고장으로 여러 번 수리업체가 다녀갔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수리업체가 한 차례 점검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고장이 나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에 걸리고 지난해 2,552건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130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KBC 정희진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승강기를 탔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승강기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오작동을 한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통로 바닥에서 주민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 승강기가 고장났다고 신고해 승강기 업체 직원이 기기를 점검하던 중 통로 바닥에서 숨져 있는 정 씨를 발견했습니다. 승강기에 탔던 정 씨가 자신이 사는 12층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승강기가 문이 열린 채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작동한 승강기는 15층에서야 멈췄습니다. 고장 났다길래 경비실 아저씨한테 말한 다음에 같이 올라가는 도중에 저는 그냥 문 열려있는 것만 보고 15층에 멈춰있는 거 확인하고. 사고를 일으킨 승강기는 11년 된 제품으로 지난 3월 정기 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이 엘리베이터가 평소에도 고장이 잦았고 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에도 고장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냥 점검하고 자주 고장이 났어요. 경찰은 승강기 업체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관리 소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사람이 승강기 문에 끼었는데 승강기가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간단한 장비 하나만 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때문에 손영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남자가 11층에 도착한 승강기에 올라타려는데 가만히 있어야 할 승강기가 그냥 올라갑니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승강기 턱에 남자가 걸려 엎어졌지만 승강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30대인 남자가 승강기 문을 밀치고 재빨리 뛰어내렸기 망정이지 자칫 승강기와 건물 천장 사이에 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바닥에 떠서 다행이지만 애기나 만약에 노인분이 타셨으면 아마 추락사나 아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승강기는 문이 열린 채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문이 안 닫혔는데도 승강기가 출발하는 이른바 개문 출발 사고는 장비 하나만 달면 막을 수 있습니다. 승강장 문에 달린 센서가 승강기 맨 위 도르래 쪽에 있는 제동기에 신호를 줘서 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에는 이 안전장비를 승강기마다 꼭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승강기는 1년 차이로 1999년에 설치돼 안전장비를 안 달아도 됐던 겁니다. 기계가 노후화되게 되면은 반드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를 해서 유지관리에 투자를 하는 것을 갖다가 매우 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 드는 일이니 안 해도 되면 하지 말자고 할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면 쓸 돈은 쓰자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타야 하는 이동수단인데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 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1년에 2만 5천 대씩이나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급증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15층에서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탈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39층에 충돌합니다. 검사를 했죠. 그래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고소를 했는데 이제 사고가. 지난해 부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갈수록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문이 안 열려 안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갇힌 사고로 구조된 사람만 2만 1,000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비상벨을 누르고 전문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올해 초 5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 추세로 10년 전만 해도 한 해 50명이 못 됐지만 2006년부터는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을 갖다가 매년 분기별로 수시로 이제 실시해가지고 노후 승강기라든가 불법 승강기라든가 또 다중이용 시설 승강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관리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해 2만 5천 대의 승강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는 1만 7천 대, 전남에는 1만 3천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거나 밀리면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8년에 승강기 문의 안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전동 스쿠터가 승강기 통로에 처박혀 있습니다. 56살 고모 씨를 태운 전동 스쿠터가 승강기 문을 뚫고 지하로 추락한 것입니다. 승강기를 기다리던 고 씨는 손자를 안은 채 전동 스쿠터를 작동하다 실수로 승강기 문에 부딪혀 이렇게 문이 그대로 밀리며 추락한 겁니다. 4년 전에는 전동 휠체어를 탄 30대 장애인이 승강기 문을 들이받고 15m 아래로 떨어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승강기 문이 억지로 열리는 걸 막아주는 부품인 도어슈가 충격을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도어슈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처럼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부 충격이 있으면 이게 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때문에 정부는 체중 60kg인 두 사람이 시속 10km의 속도로 부딪힐 때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라는 기준을 지난 2008년에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승강기 40만여 대 가운데 90% 정도가 2008년 이전에 설치돼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기준보다 물론 더 강한 기준으로 충격이 가해진다면 그런 부분들은 생길 수는 있겠죠. 기존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는데 외부와 통화할 수단이 없다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재작년 대정전 사태를 계기로 모든 엘리베이터에 외부 통화 장치를 달도록 의무화했는데 제대로 설치된 곳이 드물다고 합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대정전 사태. 예고 없이 전기가 끊기면서 전국에서 2,900여 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구조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비상벨을 눌러도 건물 관리자와 통화가 안 되면 119 구조대 등에 자동 연결되는 비상통화 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법 시행 2달이 지난 지금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비상통화 장치가 안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 달린 거죠. 승강기 안전관리원 조사 결과 비상통화 장치가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전체의 20%에 불과했습니다. 또 설치는 돼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는 곳은 더욱 드물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고 여러 차례 불러도 연락이 안 되거나
이렇게 통화가 되지 않고 배터리가 닳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리가 좀 적은 편입니다. 비상통화 장치를 달아야 하는 엘리베이터는 전국에 약 40만 대. 한 대당 4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드는 비용은 건물주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검사만 피하기 위한 값싼 제품이 주로 설치됩니다. 솔직히 한 대 100만 원씩 하고 뭐 그런 거 어떻게 달아요? 한두 대도 아니고 그냥 부대가 주는 거지. 이런 제품은 외부 연결이 안 되거나 배터리가 쉽게 방전돼 비상시 무용지물입니다. 싸구려 제품은 축전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장비도 있고 인증 안 받은 제품도 많거든요. 정부는 6개월의 재검 기간을 준 뒤에도 비상통화 장치를 달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장치를 달았다면 법에 따라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시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예,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이 문틈에 끼거나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많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문 양쪽 끝 작은 틈으로 한 아이의 손이 빨려 들어갑니다. 문에 손을 대는가 싶었지만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너무 놀랐다가 소리 지르고 애기도 많이 울고 순간 근데 그게 2, 3초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랐었어요. 아이의 손 모형을 갖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문에 대고 있었는데 역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상담 가운데 58%가 이런 손끼임 사고였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다친 어린이가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 기준은 10mm 이내인데 반해 만 2세 아동의 새끼손가락 굵기는 평균 7, 8m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빠르고 근력이 있다 보니까 바로 손을 빼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대로 밀려 들어가서 빼지 못하는. 보통 문이 닫히다가도 중간에 사람이 감지되면 다시 열리지만 손끼임을 감지해 문 열림을 중단하는 장치는 고비용 때문에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타이완이나 일본처럼 커다란 위험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41살) 이모 씨가 아파트 1층에 있던 승강기 위에서 발견된 건 어제 오전 6시쯤. 비명을 듣고 달려간 경비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사람 소리가 나는데 위에서 나는지 밑에서 나는지 어디서 나는 거 확실히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니까 위에서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 씨는 아파트 9층에서 승강기 문을 열려다 발을 헛디뎌 1층에 있던 승강기 위에 떨어진 겁니다. 술에 취한 이 씨는 승강기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억지로 문을 열려다 추락한 겁니다. 승강기 통로로 20m 정도를 추락했지만 다행히 갈비뼈 골절과 무릎 등의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추락한 걸로 보이는데 저희도 의아한 생각인데 환자가 생명에는 이상이 없고 골절 부분만 다쳤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술에 취해 남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한 이 씨는 현관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승강기 문을 부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의 황당한 행동 때문에 아파트 승강기 운행이 멈추면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온종일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힐 때 아이들의 손이 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보호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이의 손이 끼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문이 열릴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노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간 허용 간격은 10mm. 하지만 어린이 손가락마디 평균 폭은 이보다 작아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사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애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이제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뺐을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피해 사례 648건 중 절반 이상이 문이 열릴 때 손이 끼는 사고였는데 피해자의 92%가 만 6세 이하였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느리고 또 근력이 약하다 보니 한번 말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빼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엘리베이터에는 이처럼 주의 표시가 부착돼 있지만 키가 1m 안팎인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만과 일본은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우는 얼굴이나 상처난 손이 그려진 그림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김 주의 표시와 손가락 감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부모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다섯 살 아이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손가락이 끼어서 크게 다쳤습니다. 손잡이 바로 아래 좁은 틈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 있는 부모님들 이번 보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전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5살 아이가 갑자기 주저앉습니다. 오른쪽 손가락 2개가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인 핸드레일 아래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부러진 겁니다. 신경을 크게 다쳐 수술은 물론 한 달 이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손가락이 그냥 부러졌다고 해도 이게 후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성장판을 건드려 놓고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바로 아래에는 2cm가량의 홈이 있습니다. 핸드레일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한 공간인데 아이의 작은 손이 끼일 위험이 높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에스컬레이터 관리자인 코레일 측에 사고 원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0일이 넘었지만 코레일 측은 승강기 관리원 측에 이번 사고를 신고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기계 오작동이나 관리 문제가 아닌 이용자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기계 사고라든가 그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용자 과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수요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는 399건의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8명이 숨지고 440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엄마 손을 잡지 않는 아이들이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돌아보며 재롱을 피우기도 하고 계단 끝에 도착해도 여전히 주인은 산만합니다. 아이 혼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를 신경 쓰는 부모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여태까지 생각했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이런 방심은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오후에 7살 난 여자 어린이가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손이 끼어 오른손 손가락 3개가 잘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 따라가고 그 뒤에 엄마가 따라왔었거든요. 들는 말을 나중에 바로 아이가 다치니까 아빠가 바로 데리고 막 빼가지고 이렇게 가버려야지. 백화점과 할인마트, 지하철역 등 에스컬레이터 보급이 점차 확산되면서 안전사고 또한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모두 122건. 이 가운데 60% 정도가 10살 미만의 어린이에게서 발생했습니다. 안전의식이 부족한 어린이에겐 부모의 관심과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아이와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반드시 부모 손을 함께 잡고 타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바쁘다며 뛰는 승객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뛰어내려갈 경우 10배 가까이 하중을 줄 수 있어서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허유진 기자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오작동으로 역주행하면서 수십 명이 쓰러집니다. 10명이 다쳤습니다. 2년 전에는 하중을 견디지 못한 에스컬레이터의 체인이 끊겨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사고는 1000여 건. 이 중 60%가 발판 충격 탓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쉬지 마시고. 하지만 반복된 안내방송을 듣고도 이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승강기에서 걷거나 뛰는 경우 발판에 충격이 가해지고 불균형이 일어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중 75kg인 성인이 에스컬레이터를 뛰어서 내려올 경우 서서 이용할 때보다 충격이 9.8배 이상입니다. 계속 충격을 가하니까 체인이라든가 그 롤러라든가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격에 의해서 손상을 받아가지고 빨리 망가졌어요. 에스컬레이터는 하중을 균형 있게 흡수하도록 한 계단에 두 사람이 나란히 타야 하고 도중에 이동하면 안 됩니다. 한 줄은 사람들이 빨리 다녀야 하는 그런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하는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 줄은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면서 천천히 갈 수 있는 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2m의 에스컬레이터를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도 단축되는 시간은 겨우 30초. 고장나 수리할 때 드는 시간은 평균 14시간이 넘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사람들을 꿀꺽꿀꺽 삼켜대는 중국의 에스컬레이터들. 이번에는 실명이 밝혀지지 않은 35세의 백화점 청소부의 왼쪽 다리를 꿀꺽 집어삼켰습니다. 중국 상해의 한 백화점에 있는 고장난 에스컬레이터에 끼인 그의 다리는 다진 고기처럼 갈려버렸습니다. 8월 1일 저녁 클라우드9 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백화점의 청소부는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스컬레이터와 연결된 층의 마루를 덮고 있던 판이 움직이는 바람에 이 청소부는 에스컬레이터가 돌아가고 있던 웅덩이에 빠져 그의 왼쪽 다리가 갈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가 빠진 후에 이 에스컬레이터가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상황은 더 심각했을 겁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 의사들은 그의 다리의 일부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에 따르면 그가 백화점에서 청소부를 시작한 지 겨우 3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는 최근 중국 대륙에서 들려오는 일련의 무시무시한 에스컬레이터 소식들 중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지난 2011년 베이징 동물원에 있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한 소년이 사망했고 30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주 중국 후베이성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한 엄마가 아들을 구한 뒤 대신 에스컬레이터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뒤 며칠 후 광시 지역에서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의 팔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짓이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안전에 대한 근무태만이라는 무개념이 이 에스컬레이터 사고들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중국에 계시다면 계단을 사용하는 게 어떠실런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20일 말레이시아 사바주에 있는 산다칸 악어 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범인이요? 바로 1,700파운드, 약 770kg이 나가는 부장 라폭이라는 이름의 괴물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 별것 아닌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1시 45분쯤 한 파트타임 직원이 닭고기 한 덩이를 악어 우리로 가지고 오죠. 그는 거대한 악어에 먹이를 주다 이 악어의 주둥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슬프게도 그는 악어의 행동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악어가 갑자기 턱으로 그의 팔을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악어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은 공원 관계자는 이 악어 우리로 냅다 달려왔으며 오른쪽 발을 악어에게 물린 그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한 용감한 직원이 여차저차 이 악어를 강제로 무참히 씹혀버린 이 남자의 다리에서 떼어냈습니다. 그의 다리는 무릎 아래로 뜯겨져 나가버렸습니다. 악어 조련사였던 그는 이번 공격 사건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만 그의 다리를 다시 붙일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의 팔도 역시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 불쌍한 남성은 공원 측과 6개월간 계약을 맺었으며 5개월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일생을 이 끔찍한 부상을 안고 살아가게 생겼습니다.
한 남성이 호주 시드니의 한 슈퍼마켓에서 자신의 목을 그었다고 합니다. 2월 첫째 주 페이스북에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칼을 든 채로 목에서 흘러나온 피에 흥건하게 젖어 있는 한 남성이 슈퍼마켓에서 사망하는 영상입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포스팅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1월 마지막 주 호주 시드니의 교외에 있는 오번이라는 지역의 울월스라는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의 폭력적이거나 시각적인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풀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풀영상을 보시려면 아래 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희 토모뉴스 웹사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에 따르면 이 남자가 입은 끔찍한 부상은 스스로 목을 그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 남성은 한동안을 피로 물들어버린 흰색 티셔츠를 입은 채로 서 있습니다. 그는 결국 바다에 쓰러집니다. 기자들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어느 누구도 그의 목에 난 상처에 지혈을 위한 압박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페이스북의 포스팅에 따르면 그는 결국 자해의 상처로 사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의 신원과 자살을 둘러싼 정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호주의 대중매체는 의도적으로 이번 소식의 보도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호주의 대중매체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격자였다면 이 남성을 도와주었을까요?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해서 이름을 알렸던 여가수가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오디션 출전 이후 데뷔에 성공했지만 가수로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윤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케이블 TV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에 출전했던 가수 김현지. 당시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주목을 끌었던 김 씨가 전북 익산의 한 야산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 안에는 30대 남성 2명도 함께 숨져 있었습니다. 이들을 처음 발견한 건 해당 차량을 찾으러 나온 렌터카 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차량 반납 기한이 지나 GPS를 추적해 차량을 찾았는데 김 씨 등이 숨져 있었던 겁니다. 차량 안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타다 남은 연탄, 술병도 함께였습니다. 김 씨는 처음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해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앨범도 발매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2013년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 문을 두드리는 등 고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우울증을 앓던 김 씨가 다른 이들과 함께 차량을 빌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지연입니다. 가수, 방송인, 배우 등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 유채영. 그녀가 41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지난해 10월 건강검진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은 유채영. 이미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돼 암세포 일부만 제거한 뒤 항암 치료를 받아왔는데 하지만 최근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면서 지난 24일 오전 하늘에 별이 되고야 말았다. 사망하신 시간은 오전 8시고요. 병원에 입원했던 건 사실상 2주 정도 됐습니다. 호전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지만 사실은 좀 여러 차례 좀 고비 겪으면서 좀 많이 힘겹게 버텨오시다가 사실은 오늘 오전에 그렇게 된 거고요.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한 유채영. 김현주 씨는 계속해서 병상을 좀 지키고 계셨었고요. 박미선 씨, 이성미 씨, 송은희 씨가 아침에 병문안 모셨다가 임종 환자까지 같이 함께 하게 되신 거예요. 갑작스런 비보에 이른 아침부터 빈소를 찾아온 동료들. 같이 라디오를 진행했던 김경식도 빈소를 지켰는데 아픈 내색조차 하지 않았던 그녀였기에 동료들의 표정은 더욱 황망하기만 한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언니가 너무 언니만큼 착하고 진짜 너무 착한 언니였기 때문에 너무 바보 같을 정도로 맑고 착해서 더 그게 슬픈 것 같아요. 만약에 채영이가 조금만 더 세상에 적응할 수 있었으면 더 있을 텐데 너무 순수해서 너무 착해서 채영이가 떠나면 그래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찾아오고 슬퍼하지 않나. SNS를 통해서도 그녀의 마지막을 아쉬워하는 동료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빈소를 찾은 같은 그룹의 멤버였던 김성수. 그냥 못 챙겨줘서 미안하고 막 그거 안타깝고 되게 미안해요. 그래서 (1994년) 혼성그룹 쿨의 멤버로 이름을 알린 유채영. 그 후 솔로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그녀는 5, 6, 7, 8, 1 연기자로도 활동 분야를 넓히며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쌓아갔고 특히 빼어난 예능감을 뽐내며 방송인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는데 지난달 말까지 라디오를 진행하며 삶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이어온 그녀. 이게 딱 우리한테 맞는 거야.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밝은 표정으로 라디오를 진행하는 모습이 더욱 안타깝기만 한데 26일 오전 발인을 끝으로 영원한 휴식을 취하게 될 고인. 그녀의 모습을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할 수많은 사람들. 더 이상 아픔 없는 곳에서 평온하게 쉬길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9일 치러진 리세의 발인식. 모두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하고 끝내 세상과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은비에 이어 리세까지 일주일 새 2명의 동료를 먼저 보내야만 하는 멤버들. 며칠 전 수술을 마친 소정도 맏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고인의 유해는 일본으로 옮겨져 가족, 친구들과 다시 한번 장례식을 치른 후 안치될 예정인데 지난 2일 대구에서 스케줄을 소화하고 서울로 향하던 레이디스 코드. 하지만 이들을 태운 차는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며 갓길 방호벽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그 시간대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차가 미끄러져서 날아가가지고 저기 벽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로 날아가고 막 돌아서 또 때리고 이런 것 같던데. 사고 당시에 아찔했던 상황이 한눈에 그려질 정도로 반파된 차량. 차량의 뒷바퀴가 빠지는 흔치 않은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조사 중으로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측성 기사나 억측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지난주 리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레이디스 코드의 막내 은비. 이제 막 나래를 펼치려는 그녀들에게 찾아온 불행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다. 평소 멤버들 간의 사이가 돈독하기로 유명했던 레이디스 코드. 특히 리세는 생전 유독 막내 은비를 챙기는 맏언니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먼저 간 막내가 불안할까봐, 외로울까봐 끝까지 서로의 곁을 지키는 그녀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을 뭉클하게 했다. JTBC. 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치료를 받던 걸그룹 멤버 권리세 씨가 오늘 끝내 숨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차량 9대가 잇따라 충돌하면서 한동안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화강인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새벽 빗길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3살 권리세 씨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끝내 숨졌습니다. 소속사는 일본에서 온 부모님과 소속사 직원들이 고인의 마지막을 지켜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교통사고로 동료 멤버 22살 고은비 씨가 숨지고 권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권 씨의 빈소는 서울 고대 안암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모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휴게소 근처에서 고속버스 등 차량 9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쳤고 동탄분기점에서 수원까지 11km 구간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29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정체로 갑자기 멈춘 앞차를 피하려다 고속버스를 들이받으면서 뒤따르던 차들이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 2시쯤엔 서울 서대문구 내부순환로 정릉 방향 홍은나들목 근처에서 51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흥지문 터널 방향 도로가 정체를 빚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권리세 씨가 오늘 오전 결국 숨졌습니다. 권 씨는 지난 3일 새벽 대구에서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권 씨의 소속사가 권리세 씨의 사망 소식을 전했군요. 네, 레이디스코드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 씨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23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3일 새벽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었는데요. 소속사는 사고 당시 머리를 크게 다친 권리세 씨를 병원으로 옮겨 장시간에 걸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술과 치료를 시도했지만 오늘 오전 끝내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의 빈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온 부모님과 소속사 직원들이 권리세 씨의 곁에서 마지막 길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이디스코드는 사고 당시 대구에서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권 씨가 탔던 승합차는 새벽 1시 반쯤 영동고속도로 수원 IC 지점에서 빗길에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고은비 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권리세 씨는 그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에도 불구하고 권 씨는 그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오늘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동석하던 나머지 멤버 2명과 스타일리스트 등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며 짧은 생을 마감한 고 고은비 씨의 빈소에 동료 아이돌 가수들과 선후배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선 기자. 네,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빈소에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번 교통사고로 향년 22,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멤버 고은비 씨의 빈소에 밤사이 친지와 지인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어제 오후에서야 빈소에 도착한 유족들은 젊디 젊은 딸을 잃은 슬픔에 오열했는데요. 연예계 동료들로는 레이디스코드와 같은 그 소속사 식구인 양동근과 정준, 선우 씨가 그리고 같은 계열사 소속 가수인 선배 김완선 씨가 가장 먼저 빈소를 방문해 조문을 마쳤습니다. SNS에서는 동료 아이돌 스타들의 애도 물결이 좀 이어지곤 있지만 빈소 조문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서 한때 쓸쓸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아이돌 동료로 우정을 나눴던 소년공화국과 에이핑크, B1A4, 베스티, 달샤벳 등이 친통한 표정으로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 밖에 김혜림과 이정신, 조정치 씨도 빈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는데요.
취재진에게 공개된 영정사진엔 생전 고인의 가장 아름다웠던 미소가 담겨 있어서 조문객들을 더 슬프고 먹먹하게 했습니다. 방금 전인 오전 10시에는 입관식이 엄수되며 유족들을 또 한 번 오열케 했는데요. 고인은 지난해 3월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해서 지난달엔 신곡 키스키스를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에 올랐던 무대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고인의 발인은 오는 내일 오전 8시에 엄수될 예정입니다. 예, 고인 외에도 다른 멤버들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권리세 씨가 굉장히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의식은 돌아왔나요? 네,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왔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리세 씨는 이번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장장 11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다출혈로 인한 혈압 저하로 수술 중단한 상태로 신경계 집중치료실로 이동해서 현재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고비는 넘겼지만 예후를 며칠간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성공적인 수술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23살인 권리세 씨는 2009년에 미스 재팬 출신으로 2010년에는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에 출연해서 화제가 된 멤버입니다. 팀에는 가장 늦게 합류했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로 리세 그룹이란 이름으로 레이디스 코스를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멤버인데요. 현재 권리세 씨의 곁은 일본에서 급히 귀국한 가족들이 지키고 있는 상태로 과거 위대한 탄생에서 멘토로 인연을 맺은 선배 가수 이은미 씨가 어제 병문안에 나섰지만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서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현재 권리세 씨 외에 다른 멤버들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이수정 씨는 골절상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다른 멤버인 애슐리와 준희 씨 역시 부상 정도는 심하진 않지만 큰 충격을 받아서 여러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밝혔나요? 네, 이 경찰에 따르면 레이디스 코드가 타고 있던 승합차가 3일 새벽 1시 20분쯤에 영동고속도로 신간불기점 부근에서 이 방호벽을 들이받고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고은비 씨가 숨지고 권리세 씨 등 함께 차에 타고 있던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서로 옮겨진 해당 승합차만 봐도 이 뒷바퀴가 빠져 있고 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처참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해 하는데요. 승합차의 문이 거의 떨어져 나가고 창문이 깨졌지만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서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 차량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진 상태인데요. 일단 경찰은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매니저 박모 씨를 상대로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주행 도중에 갑자기 뒷바퀴가 빠졌다고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속이나 졸음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려서 이 스키드마크가 나타나지 않는 데다가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지 못해서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멤버들 모두 안전벨트 착용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레이디스 코드 소속사 측의 공식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네, 레이디스 코드의 소속사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밤 대구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 녹화 스케줄을 마친 뒤에 서울로 이동하던 중 이 새벽에 수원 지점에서 차량 뒷바퀴가 빠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빗길에서 이 바퀴가 빠지면서 차량이 몇 차례 회전을 한 뒤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멤버 고은비 씨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들도 함께 타고는 있었지만 부상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들 모두 이번 사고로 큰 충격에 빠진 상태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예, 고은비 씨의 생전의 소원이 음원 차트 1위를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 이 소원이 이루어져서 또 감동을 전하고 있죠. 네, 이 레이디스 코드의 팬들이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3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레이디스 코드의 I'm fine thank you를 들어주세요라는 음원 스트리밍 동참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고인을 이런 소감을 나눴는데요.
그 결과 고인이 생전에 이루지 못했던 음원 차트 1위라는 꿈을 팬들이 실현시켜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이 I'm Fine Thank You는 그 9개 음원 차트에서 실시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차트에서 이 100위권 밖에 있던 곡이 순식간에 순위권으로 진입하는 일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고인에게는 팬들의 마지막 선물로, 그리고 투병중에 있는 이 권리세 씨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팬들의 염원으로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스타 안지선입니다. 지난 3일 새벽, 팬들을 큰 충격에 빠뜨린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사고 소식. 이 사고로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고은비 씨가 사망하고 권리세 씨와 이소정 씨가 크게 다쳐 안타까움을 더한 가운데 사건 발생 14시간 만인 3일 오후 6시 서울의 한 병원에 고은비 씨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곳곳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만이 애통한 상황을 짐작케 하는데요. 환하게 웃는 영정사진이 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이별에 가요계 선배인 김완선, 양동근, 럼블피쉬 등이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습니다. 카라의 규리, 미스 A의 수지양 등 다른 걸그룹 멤버들도 SNS를 통해 애통한 심경을 전했는데요. 특히 지난 2012년 빙판길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아찔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시크릿은 노출 없는 검정색 의상으로 무대에 올라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예계를 큰 충격에 빠뜨린 레이디스 코드의 사고 소식. 어쩌다 이리도 끔찍한 일이 생긴 걸까요?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던 3일 새벽 1시 20분경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향 신갈 분기점 근처에서 레이디스 코드를 태운 승합차가 빗길에 전복됐습니다. 당시 레이디스 코드는 지방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던 길이었는데요. 빗길에 앞차가 미끄러졌다고 해요. 이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 차량의 뒷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차량이 빙글빙글 회전을 했고 결국 우측에 그 방호벽을 부딪혔죠. 발전을 먼저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발빠르게 조치했는데 이미 사고가 크게 발생하는 거죠. 너무나 큰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됐기 때문에 피해는 뭐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차량의 대부분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반파된 승합차. 제자리를 잃은 바퀴와 깨져버린 창문이 처참했던 상황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매니저가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승합차가 레이디스 코드의 소속 차량이 아니라는 주장이 흘러나왔는데요. 이 차량이요, 회사 소속의 차량이 아니라고 합니다. 렌터카라는 얘기예요. 에이모 렌터카에서 당일 빌린 차량인데 하필 아주 부실하고 정비가 잘 안 됐던 차량이었던 모양입니다. 소속사 측의 주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가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그걸 피하는 와중에 갑자기 뒷바퀴가 빠졌다. 그러니까 단순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고 차량 결함, 정비 불량일 수 있다. 이 같은 얘기. 책임 소재를 놓고 앞으로도 따가운 질책과 또 이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차에는 레이디스 코드 멤버 5명 전원과 매니저, 코디네이터 등 총 7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서 고은비 씨와 권리세 씨에게 CPR, 즉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정도로 위급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되살릴 수 없었던 고은비 씨. 사고 후 바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도착 10분 만에 손 쓸 틈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권리세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8시간 동안 대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머리 그 두부가 조금 함몰되는 그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즉각 인근 병원 후송돼서 치료를 받고 이제
장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는데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고 특히 혈압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몸 상태가 좀 좋아지면 다시 수술을 재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소정 양도 부상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해요. 다행스럽게 1차 수술을 마쳤고요. 지금 이제 모처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얼굴 부위가 좀 크게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사고 당일은 이소정 양의 생일이라 충격을 더했는데요. 다른 멤버들은 다행히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지만 멤버를 잃은 슬픔에 큰 혼란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며칠째 여러 번 수리를 한